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모든 순간과 공간들, 인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상과 다른 사람과의 연결, 사회적 관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6차 국민인식 조사가 공개되었는데요.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 있었습니다. 58.1%의 사람들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감염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일 텐데 왜 비난받는 것이 두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발빠른 차단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죠. 감염의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동선이 공개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앱, 전자발찌 등 감염병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강제적 행정 조치들과 구상권 청구 등 처벌 위주의 정책들이 사전 논의도 없이 도입되었고요. 정보 수집, 공개, 강제적 조치, 그리고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조치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력한 통제 방식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기보다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역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약속해온 기본적인 권리들은 마땅히 희생될 수 있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공포는 타인을 향한 미움과 차별로 번져나갔습니다. 감염병의 이동 경로와 지역, 특정 집단, 특정 정체성을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패닉, 창궐, 슈퍼 전파자, 슈퍼 확진자 등 자극적인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감염병이라는 두려움, 강력한 통제 조치, 언론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시선들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공포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재난의 위기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들여다보는 돋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불평등으로 기울어진 저울추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급격하게 기울어졌죠. 장애인 시설은 감염을 이유로 코호트 격리를 당했습니다. 폐쇄된 곳에서 멈춰선 삶들이 집단 감염의 대상이 되었죠.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노동자가, 요양시설의 노인과 약자들이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빈곤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불안정한 조건에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HIV 감염이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아동 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 사회 경제적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일상의 멈춤으로 인해 생계와 노동이 위태로워지고 교육, 의료, 민주주의와 정치 전반의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생존의 문제들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 그리고 감염병의 위기는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일상을 회복해야 될까요? 재난 이후의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인권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방역과 재난지원 대책, 재난 이후의 삶을 일구는 계획은
사람을 우선에 두고 인권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시기에서의 원칙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세 가지 인권의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타인의 존엄이 훼손된다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 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대응에서 1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입니다. 일상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 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하게 됩니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그 너머 새로운 세상을 그리기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이 1차적 과제입니다. 평소에도 건강한 권리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평등하게 접근할수록 의료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현재 감염병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강력한 통제와 긴급한 조치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긴급한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정보인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여러 차례 정보인권에 대한 중요함을 제기했습니다. 메르스 때 수집된 정보가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죠. 정보 공개와 수집, 동선, 폐기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 거리둘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이들의 주거의 권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노동의 권리 등 유예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조치와 통제는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상시기에 행해진 정책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지 않게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또 다른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거나 부실을 넘어서기 위한 돌파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바이러스의 위기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타인에 대한 혐오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동료 시민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의 오르내림에 안도와 불안의 감정이 오갑니다.
감염된 이와 사망자는 공지된 숫자, 공개된 몇 가지 정보로만 이해됩니다. 감염된 이들이 느낄 고립감과 불안감에 대한 공감은 사라지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 역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수치로, 확진된 누군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숫자 너머에 코로나19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 누군가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